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다양한 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작업 중에 갑자기 알림이 오게 되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윈도우 11의 알림 설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림 창은 하단 작업 표시줄 제일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이 알림 창을 여는 버튼이 되겠죠. 여기에 날짜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방해 금지가 켜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종 모양의 GG 표시가 나오면 방해 금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림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내 PC에 온 알림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지금 방해 금지가 켜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켜져 있다고 컬러가 들어가 있죠. 한 번 더 눌러볼게요. 그러면 알림이 꺼진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잠자기 표시가 없어졌죠. 컴퓨터 이용을 하실 때 알림 때문에 거슬리실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알림을 꺼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모두 지우기라고 돼 있죠. 자, 컴퓨터 하실 때 알림들이 계속 오는데요. 그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많은 알림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도 컴퓨터를 시동을 할 때 알림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자, 다 보시고 필요 없으면 모두 지우기 해서 알림을 깔끔하게 지워주도록 하세요. 이 알림은 웹사이트에서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앱들에서 올 수도 있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알림이 온 겁니다. 어떤 알림이 왔을까요? 윈도우 시계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계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알림이 온 거죠. 그 다음 파일질라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파일을 전송을 했는데요. 전부 전송을 했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왔죠. 자,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웹사이트들 또는 윈도우에서 이런 알림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디펜더에서 요약이 왔죠. 검사를 했는데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은 이렇게 알림이 왔을 때 아래 보면 해제라는 버튼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 해제 버튼을 눌러서 알림을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해제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제 디펜더에서 오는 알림은 전부 들어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알림에 보시면 X가 있죠. 여기서 필요 없는 알림은 지울 수가 있고요. 그 X 옆에 보시게 되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설정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알림을 보낸 앱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대한 모든 알림을 끌 수도 있고요. 알림 설정으로 이동해서 좀 더 자세히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알림 창에 보시면 전부 각 알림마다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알림이 계속 왔는데 귀찮으실 경우에 해당 알림을 끌 수가 있는 거죠. 자, 크롬에서 알림이 자주 와서 싫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크롬에 대한 모든 알림 끄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알림 설정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림 설정으로 들어오게 되죠. 지금 알림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알림을 끄게 되면 알림이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알림을 켜게 되면 알림 배너를 이런 식으로 표시할지 알림 센터에서 알림 표시를 할지 선택을 해주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아래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알림이 잠금 화면에 있을 때 내용을 숨길지 선택을 할 수 있죠. 제가 컴퓨터를 쓰지 않고 잠금 상태인데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에게 온 알림을 볼 수가 있죠. 그 알림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화면 상태에서는 알림을 끄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방해 금지 켜져 있을 때 앱에서 중요한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할 수가 있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방해 금지를 켰는데요. 이때 PC용 카톡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켜서 필요한 알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알림 도착할 때 소리 재생이죠. 혼자 있을 때는 모르지만 공공장소 같은 곳에서 소리가 나면 주위에 민폐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알림 센터의 알림 우선순위인데요. 지금은 보통으로 되어 있죠. 알림 센터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알림 아래에 표시고요. 자, 그 다음 우선순위가 보통인 알림 위에 표시고요. 그 다음은 알림 센터 맨 위에 표시죠. 자,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림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날짜가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보이죠.
자, 여기서 날짜를 확인을 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달력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달력을 보고 날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30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집중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경우에는 집중 모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을 20분 정도로 줄여 볼게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집중 플레이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요. 이 앱이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냐고 하죠. 자,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되면 윈도우 알람에서 프로필을 읽고 작업 계획을 만들고 읽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해를 해볼게요. 그러면 포커스 세션이라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집중 모드를 포커스 세션이라고 불러요. 자, 지금 19분 남았네요. 이 19분 동안은 알림이 오지 않는 거죠. 지금 19분 남았다고 시간을 표시해 주는데요. 여기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고 남은 시간 표시 끄면 나오지 않게 되겠죠. 아주 높은 집중을 요할 때는 여기 시간 표시가 되면 신경 쓰여서 집중할 수 없죠. 이럴 때는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일시정지 있죠. 자, 이걸 누르면 일시 중지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휴식 없이 20분 동안 집중하게 설정을 해서 포커스 세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화살표 위아래 눌러서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휴식 건너뛰기에 체크가 안 돼 있었죠. 자, 아래로 내려볼게요. 자, 25분에는 휴식 건너뛰기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짧을 경우에는 휴식 자체가 없어요. 자, 시간을 좀 더 올려볼게요. 30분부터는 휴식 지정을 할 수가 있죠. 1회 휴식이 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올리면 2회 휴식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휴식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0분, 40분을 주더라도 휴식 건너뛰기에 체크하면 휴식 없이 계속 집중 모드로 이용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포커스 세션 시작됐죠. 자, 그 다음 아래에 보시게 되면 방해 금지 모드가 켜진 거죠. 자, 여기서 좌측 상단에 있는 전체 보기를 누르게 되면 좀 더 자세한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시계가 나오고요. 그 옆에 줄 3개 버튼 누르시면 포커스 세션이 있고요. 타이머가 있고 알람, 스톱워치 3개 시계가 나오죠. 자, 이거는 시계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타이머를 지정하면 일정 시간 동안 타이머로 이용할 수 있고 알람도 지정할 수가 있죠. 자, 특히나 작업을 할 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어디에 가야 돼요. 그러면 알람 같은 걸 설정하면 훨씬 쉽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스톱워치라든지 3개 시계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커스 타이머는 PC가 켜져 있을 때만 울린다고 하죠. 자, 그래서 잠자기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자, 다른 일을 할 때 PC에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잠자기로 들어가 버리면 포커스 세션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전원 설정 변경하신 다음 예합니다. 여기서 절전을 꺼주시면 되겠죠. 화면 및 절전 부분을 누르시고 제일 아래로 들어가서 안함으로 하시게 되면 화면이 잠자기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 장치 절전에서 다시 또 누르시고 제일 아래로 들어가서 안함 하시면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포커스 세션에는 영향을 줄 수 없겠죠. 자,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우스를 변에 대고 화살표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1일 진행률이라고 나오죠. 자, 일별 목표 1시간이라고 되고요. 어제 안 했고 연속 없습니다. 자, 이때 연필을 누르시고요. 일별 목표를 지정을 하는 거죠. 자, 하루에 1시간 집중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기록에 주말 포함할지 여기서 설정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내가 일별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거의 장점은 하루에 1시간을 나눠서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포커스 세션을 30분 동안 이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잠깐 다른 일을 보고 다시 또 30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별 목표 1시간 완료가 됐죠. 그러면 완료됐다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이용을 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션을 종료하려면 여기에서 멈춤 버튼 누르시면 종료가 되겠죠.
자, 다시 집중 누르시면 다시 집중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알림창만 잘 이용을 하셔도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훨씬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알림을 좀 더 상세하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 들어갑니다. 좌측 메뉴에서 시스템 누르시고 우측에서 아래에 내려가시다 보면 알림이라고 있죠? 알림 들어갑니다. 그러면 앱 및 다른 보낸 사람의 알림 받기라고 나오죠? 지금 켜있죠? 자,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림이 소리를 재생하도록 허용할지, 잠금화면에 알림 표시할지, 잠금화면에 미리 알림 및 수신 통화 표시할지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네요. 자, 이것도 아까 알림에 있는 설정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아래는 방해 금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끔 상태죠? 자, 이거는 여기 있는 알림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켜고 끄는 버튼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또 보신 것처럼 알림 순위 설정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 아래에 보시게 되면 선택한 앱의 모든 알림 표시죠. 자, 여기 들어오셔서 필요 없는 앱의 알림은 꺼주도록 하세요. 자, 기본적으로 엑스박스 관련 내용들이 켜 있어요. 게임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필요 없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여기도 제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카톡 알림이 필요할 경우 앱 추가를 하시고요. 여기 있는 앱 선택에서 해당 앱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이 있죠? 이걸 추가를 하게 되면 카카오톡에서 오는 알림을 알림창에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것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다시 알림 들어올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앱 및 기타 보낸 사람이 전송한 알림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필요 없는 알림을 꺼주도록 하세요. 알림을 받고 싶지 않은데 어떤 앱에서 자꾸 알림을 보내요. 그럴 경우 굉장히 신경 쓰이죠? 자, 여기 보시고요. 이미 왔던 알림 중에 필요 없는 알림들은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자, 기본적으로 알림이 전부 다 들어올 텐데요. 필요 없는 거는 여기서 꼭 확인하고 전부 꺼주도록 하시면 훨씬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꼭 받아야 되는 알림이 있을 경우 그런 거는 켜주셔야 되겠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알림을 받아야 돼요. 이때는 켜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11에서 알림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알림이 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알림 설정에서 본인에게 맞게끔 쾌적하게 설정을 해놓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